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베스트셀러 순위에도 올라가 있고요. 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너무 유명한 짐 로저스, 오른쪽에 있는 분이죠. 예, 이제 1942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우리나라 여든입니다. 사실 이제 그 어, 글쎄요. 현업에서 활동하는 이제 투자자로서는 아마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워런 버핏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투자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짐 로저스는 너무 유명해서 뭐 사실 제가 설명을 따로 붙일 필요는 없는데요. 예, 예일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역사 철학을 공부했죠. 예, 그리고 이제 퀀텀 펀드라는 이제 그 최초의 해치 펀드를 이제 조지 서러스랑 공동으로 창립을 해서 이제 잘 나가다가 수익 누적 단기간이지만 4,200%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78년도, 79년도 요럴 때 좀 위기를 겪었어요. 이제 공매도를 하다가 좀 공매도를 잘못했죠. 이란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 석유값 여기 당연히 이제 폭등할 걸 생각해서 공모들을 멈췄는데 석유가격이 폭락을 하는 바람에 그죠. 그래서 돈을 벌 기회를 놓쳐 크게 돈을 벌 기회를 놓치고 그전에도 이제 로키드 마틴 때는 100배 정도 수익을 냈는데 또 반대로 또 크게 또 손해 본 적도 있고 성공도 많고 실패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그리고 워렌 짐 로저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짐 로저스가 이제 2006년에 싱가포르로 이민을 결정하고 그 전에 이민을 결정하기 전에 일본 측과 많이 접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랑 되게 친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되게 좋아하고 일본에 살 때 살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서 책에도 나오지만 일본이 그 서구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리고 뭐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뭐 스테이크 집도 일본에 있고 그죠? 일본 요리를 되게 좋아하는 어, 저도 일본을 여러 번 가봤지만 일본이 참 요리가 참 맛있는 데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워렌 버핏은 거의 그러니까 지금 어, 김 로저스를 세계 3대 투자라 보기에는 좀 무리인 게 미국 월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원가를 해서 아마 제 생각에 이제 워렌 버핏과 뭐 피터 린치와 그리고 누가 있을까요? 존 태플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제시 리버모어가 될까요? 그러니까 여하튼간 피터 린치가 들어가겠죠. 조지 소로스까지 포함시킬 수 있겠는데 조지 소로스는 이제 헤지펀드는 뭐 욕을 많이 먹잖아요. 이제 좀 비열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래서 좀 남을 아프게 하는 그 공매도라든지 어떤 콜옵션, 풋옵션 이런 파생 상품으로 돈을 버는 그런 어떤 좀 뭐랄까 주식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근데 여하튼 재산 규모로 따지면요 워렌 버핏이 86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짐 로저스는 3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짐 로저스가 지금 재산이 우리나라 돈은 3,300억 정도 되고요. 조지 소로스는 이제 한 해의 원봉이 몇 조 원인 적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급으로 따지면 저희 셋이 슈퍼 헤비급의 이제 짐 로저스는 그죠? 그러니까 특이한 어떤 언변과 특이한 어떤 행동으로 유명하지 진짜 투자해서 그죠? 미국에서 그 뭐야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금융의 슈퍼 허브들이 그죠? 세계 최고라고 인정하는 그런 실력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일찌감치 근데 동양의 아시아의 뭐 어떤 힘을 알아보고 아시아 시장에 투자했다는 것은 굉장히 선견지명을 보인 거고 그것은 인정할 만한 그런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우선 짐 로저스는 책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짐 로저스의 책을 나오는 대로 족족 읽고 있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이 쳤는지 뭐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짐 로저스 앞으로 3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는 북한 얘기입니다. 월가 전설 세계를 가다는 자기가 여행을 첫 번째 부인이랑 함께 여행을 떠나던 얘기고요. 그리고 딸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게 보내는 경고도 있고요.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는 어, 이게 이 책이 재밌는 게 이 책은 짐 로저스가 쓴 게 아니고요. 짐 로저스가 인터뷰를 한 겁니다. 짐 로저스랑 세 명의 여기 보면 이제 책의 후기에 보면 저도 좀 짐 로저스가 이렇게 글을 잘 쓰나 싶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짐 로저스가 이제 3프로라든지 어디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나이가 들었다 역시 좀 횡설수설하는 그런 경향을 발견해서 글을 이렇게 정돈된 글을 잘 쓸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그는 이 책을 쓴 사람은 따로 있어요. 뭐냐면 여기 어, 어,
야마자키 료헤이라는 그쵸? 예, 그래 일본의 언론인인가 그리고 니케이 비즈니스의 부편집장인 히로노 아야코 그리고 일본에서 사업가로 인도에서 활동하는 고사루 하루케이 그리고 니케이비피 크로스미디어 편집부장 야마자키 료헤이 등 4명이 인터뷰를 해서 각각의 여기 보면 책이 1부부터 5부까지 6부, 7부까지 돼 있잖아요. 각각의 파트를 나눠서 그러니까 각각의 짐 로저스가 생각하고 전 짐 로저스를 주연으로 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 4명의 인터뷰 경제 전문가가 짐 로저스를 장기간 인터뷰를 해서 그래서 했었어. 근데 사실 이 책을 왜 썼을까? 이제 코로나 시대 때니까 당연히 그쵸? 예, 사람들이 돈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텐데 이제 짐 로저스는 그런 건 있어요. 2017년, 18년부터 꾸준히 항상 그런 얘기예요. 위기가 터질 거다. 위기가 터질 거다 했는데 2017년에는 안 터졌고요. 2018년도에 안 터졌고요. 2019년에도 안 터졌고요. 2020년에 드디어 터졌잖아요. 근데 그게 코로나 위기인지는 본인이 얘기를 예측을 하지 못했죠. 그렇게 아마 그쪽 분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염병이나 이 사람이 네이선 울프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위기가 온 데다가 그쵸? 예, 그리고 그 위기가 그쵸? 더 큰 위기를 이제 스노우볼 효과로 이제 불러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쵸? 좀 약간의 위기에 대비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쵸? 짐 로저스의 어떤 좀 말을 들어라. 짐 로저스는 자기는 예언가다. 그렇죠. 예. 그런 뜻으로 이 책을 아마 어차피 이 책은 미국에서는 번역이 안 되고 한국이나 일본에서만 팔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본인도 그걸 알고요. 있고요. 또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위기일 때마다 사람들은 경제에 관심이 있고 위기일 때마다 그쵸 비관론자나 어떤 위기가 닥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에 관심을 갖게 돼 있거든요. 카산드라의 예언에. 그래서 자신이 그쵸 실은 이제 카산드라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 책을 썼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한국 사람들은 짐 로저스를 좋아할까요? 예, 그건 단아죠. 짐 로저스는 한국을 좋아합니다. 예. 한국을 처음부터 좋아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고 그리고 한국의 통일 가능성이 높고 한국이랑 이제 미국이랑 북한이랑 관계가 좋아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정말 뭔가 이루어질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북한을 이제 판문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뭐가 있는 거예요. 짐 로저스의 예언이 만드는 줄 정말 한국에서 통일이 일어날까 통일이 정말 이루어지려가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짐 로저스는 꾸준히 한국이 통일될 것이다. 통일되면은 이제 국력은 일본을 초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런 얘기잖아요. 진짜 일본을 따라잡는 게 꿈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타일러 코엔이라는 협상의 기술을 쓴 사람이 한 얘기가 한국이 진짜 일본을 따라잡으면 한국은 더 이상 만약 그 목적이 마치 목적을 더 이상 달성한 사람이 한 다음에 느끼는 공허감 때문에 그런 무슨 어떤 목표를 그럼 이제 우리는 중국을 따라잡겠다는 생각은 포기했어요. 어떻게 중국 14억 인구를 따라잡겠습니까? 대신 우리는 인구 1억 2천만 정도고 노세한 국가인 일본은 한번 우리가 따라잡을 즉 아시아 2위가 되는 게 우리가 목표인 것 같은데 여하튼간 그런 예언을 짐 로저스 하고 있기 때문에 짐 로저스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짐 로저스는 이 책에도 나오지만 북한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실제로 베이징을 갔을 때 베이징의 놀라운 변화와 경제의 성공을 보고 부러웠다는 하는데 실제 그거보다는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는 게 맞을 거예요. 예, 짐 로저스가 보고 있는 북한과 짐 로저스가 보고 있는 김정은이 정말 김정은과 북한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북한도 가봤습니다. 2번을 갔다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에도 스키장을 만들었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점이 다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파들은 그쵸 짐 로저스가 미군 철수를 주장하니까 좀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좌파들은 아무래도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짐이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짐 로저스의 책들과 다른 점은요. 깊이가 있어요. 예, 이 책은 짐 로저스를 그동안 책들이 짐 로저스가 쓴 게 아니라 짐 로저스 인터뷰를 하면은 이제 일본인들이 구술을 하거나 한국인들이 그걸 인터뷰해서 썼던 책이라. 근데 여기는 일본의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짐 로저스의 어떤 이런 인생의 어떤 그런 단면들과 어떤 평면과 그리고 이제 수직과 수평을 이렇게 알로 교직하는 그죠? 수직적으로는 짐 로저스의 인생이 되겠고요. 수평적으로는 지금 현재 짐 로저스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되겠죠. 그걸 다 다루고 있어가지고 깊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가 좀 어떤 부분에서는 예언이 너무 강하다든지 이러는데 이건 상당히 어떤 부분이 굉장히 적절하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짐 로저스의 그치 통찰력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 점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 그동안에 나왔던 짐 로저스 책들보다는 이 책이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가 정말 저는 짐 로저스의 책들 중에서는 그중에 가장 일정할 만한 책이고 읽어볼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듀오가 갑자기 왜 나오는지 여러분 신기하시죠? 금과 은이란 듀오예요. 예. 이 사람은 이제 위기의 시대에는요, 이제 세 가지 자산에 주목하랍니다. 금과 은에 주목하고, 원자재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예, 맞죠? 지금 구리 가격도 오르고, 금 가격은 모르겠지만, 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금 가격도 오를 것 같고요. 금 가격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안전자산인 달러에 투자하라는 얘기죠. 금과 은에, 그러니까 원자재에 많이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재밌게 뿜어보려고 금과 은이라는 여러분이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386 세대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학생들은 70년대에 활동했던 이제 금과 은이라는 듀오를 아마 이제 떠올리실 겁니다. 예. 예, 나이는 못 속이죠, 그렇죠? 저도. 예. 이제 짐 로저스는요, 예일 그 아주 오하이오에 있는 산골에서 나와서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예일 대학에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른다고 이 책에서 써 있더라고요. 예일 대학교에서 그때는 뭐 이제 그 입학사정관제니까 여러 가지를 받겠죠. 이제 자기는 6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였는데 자기가 합격하고 나서 물어보니까 100명 중에 1등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입학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간 이제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역사나 철학을 공부했죠. 그래서 철학이나 역사 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요. 그리고 동양의 철학자 공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요. 그리고 역사를 많이 알고 중국이나 중국사, 아시아사, 그리고 이제 아랍사, 그리고 유럽사까지 전 세계 역사를 잘 알고. 그래서 철학 투자를 공부하려면요. 이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인류의 철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걸 좀 비판하는 수학을 잘 몰라요. 확률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좀 하는 사람도 있죠. 나심 탈레브 같은 이는 짐 로저스가 진짜 이런 좀 뭐랄까 확률과 기대값도 구분 못하는 수학의 어떤 수학에 거의 되면 어떤 수포자 수준의 수학자라고 어떤 투자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간 철학 역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저도 이런 점에서 저 이병철 회장이 그죠 이제 손주들을 이제 대학을 보낼 때 둘 다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보낸 이유가 먼저 대학에서 사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는 경영학을 공부하도록 그렇죠. 그렇게 순서를 먼저 역사를 공부하는 게 좋다. 먼저 동양 역사를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해서 동양사학과를 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뭔가 어떤 이제 저는 진짜 투자해서 철학이나 역사를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심리학까지 그렇죠. 예, 이 세 가지 학문들이 정말 그렇죠. 예, 투자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짐 로저스의 견해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짐 로저스는요, 인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에요. 인도가 같은 나라인 적도 없었고요. 그렇죠. 한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인도는 인구수는 많지만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좀 인용을 해볼게요. 183페이지에 보면 인도의 미래가 비관적인 이유로 이제 현재 세계를 돌아보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인도의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건 시기도 있었다면 나는 이제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원래 인도 경제는 아주 제한적이고 규제도 많다. 인도 정부는 농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지역에 따라 제도는 다르지만 농문을 보호하기 위해 5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제가 있을 정도다. 이 사람은 규제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과연 최대 5헥타르의 토지만 소유할 수 있는 인도 농민이나 10만 헥타르의 광활한 동지를 보유한 호주 농민과 경쟁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사실 5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인도에는 가난한 영세 농가가 많으며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고 빚을 갚지 못해 목숨을 끊는다. 인도 농민은 대부분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농사를 짓고도 남는 것이 없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며 그러면서도 다음 해에는 잘 될 거라고 되낸다. 그러다가 어느새 빚이 불어나고 점점 더 갚기 어려워지고 사는 게 고달파진다. 인도 농민들의 씁쓸한 현실이다. 현재 나는 인도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 과거에 몇 번인가 투자한 적이 있었지만 소득이 없었다. 앞으로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인도 주시장은 고평가된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 이런 이유에서 앞으로 인도에 투자하지 않을 생각이다. 예, 그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얕은 싱가포르에 사는 파가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아시아가 바꿀 미래의 저자 카나는요. 인도를 굉장히 인도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인도를 칭찬하고 인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봤지만
이 사람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인도 총리 나란드라 모디가 어떤 인물인지 알 필요가 있다. 나는 그의 팬은 아니다. 모디 총리는 평판은 좋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보면 확실히 홍보는 잘한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인도의 공중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게 인도 경제에 무슨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다. 인도의 화폐인 루피는 외국 화폐에 교환하기 어렵다. 시장은 관리되고 폐쇄적이다. 게다가 인도에서는 관료주의가 무서울 정도로 만연돼 있다. 이렇게 인도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그렇지만 중국은 1984년에 이제 첫 이제 방중이죠. 한 이후에 중국은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근데 중국은 사실 진 로저스를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진 로저스가 그쵸 미국에서 잘 나가는 그 월스트리트의 어떤 그런 타이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저 주룽지라든지 어떤 그리고 왕치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쵸 예, 이제 블랙스톤의 CEO고 창업자였던 스테판 추얼즈만이나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의 CEO이자 이제 재무부장 같은 해리 폴슨 같은 사람한테 많이 기대고 그런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중국 시장에 중국 기업들이 세계화를 많이 그렇지만 중국을 영광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근데 이 사람의 의식에 대한 달라요. 많은 서양의 역사학자들이 중국에서는 시장은 있었지만 자본주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람은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였다고 주장합니다. 단지 1949년부터 79년까지 마오쩌둥이 집권하는 그 시기만 자본주의를 안 했다는 얘기죠. 중국은 분명히 자본가라는 계급이 있었고 자본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쵸 역사가 그쪽으로 볼 때 중국은 이런 점이 있다는 거죠. 이미 11세기 중국은 송나라 시대 때 철 생산량이 18세기 영국을 초월할 정도로 세계의 어떤 공장력을 했었고요. 지금이 아닌 옛날에 세계에서 가장 그쵸 강하게 그리고 18세기 영국이라든지 19세기 영국이라든지 15세기에 16세기의 스페인이라든지 17세기의 네덜란드라든지 그리고 기원 후 2, 3세기까지 그쵸 세계 반쪽을 지배했던 로마 시대 이런 그리고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한 번 제패하고 나서 더 이상 패권을 다시는 그쵸 다시 어떤 되찾아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자연스럽게 유일하게 세계 최초로 그쵸 한때 17세기까지는 중국도 세계에서 그쵸 세계를 그쵸 한쪽은 그쵸 세계를 그쵸 이제 지배하고 근데 물론 카나는 그런 주장을 반대합니다. 그쵸 중국은 절대 그렇게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선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하튼간 진보조선은 중국을 영감의 원천이라 부르면서 그리고 공자님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플라톤과 공자의 철학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배움에 관련된 얘기들을 얘기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러시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러시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러시아의 어떤 그리고 푸틴의 어떤 독재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권위주의 독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궁극이나 러시아나 그렇죠 이런 데 권위주의 독재는 예, 좀 인정을 묵인하면서 그렇죠. 예, 그렇지만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그렇죠?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렇죠? 어떤 이런 태도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그렇죠. 예. 어떤 경제적 보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뭐랄까 이제 어떤 그리고 이제 원자재라든지 이런 면에서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금도 아마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미국의 투자자들은 그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그쵸 예 조금 짐로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항상 북한과 한국에 대한 평가는 이 책이 그쵸 북한과 한국에 대한 평가는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책은 아예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써졌잖아요. 근데 이 책은 북한과 한국에 대한 얘기는 별로 언급이 많이 안 돼 있고요. 일본에 대해서는 언급은 긍정적인 게 좀 더 많고요. 전에는 일본 주식을 전혀 2019년도에 모든 걸 다 팔아치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베노믹스에 실망했다는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좀 ETF라든지 이런 데 슬슬 투자하고 있다는 식으로 일본에 대해서 다시 긍정적인 논을 펴내고 있는데 저자가 아마 일본의 어떤 경제 전문가들이 저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간 그렇다고 해서 북한 강국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긴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일단 최근 별로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전 세계라는 차원에서 그쵸 보고 있다는 그쵸 거시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짐 로저스가 이 책을 계기로 많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인터뷰를 할 때 한국 개미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면서 너무 한국 주식이 지금 과열되어 있다는 비정적인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이 책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전 이 책에 또 재밌는 짐 로저스의 멘토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짐 로저스가 존 텔필턴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멘토 얘기를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존 템프턴이 그니까 좀 약간 역발상 투자를 하는 쪽, 이 사람이 이제 상식에 어떤 반하는 그런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존 템프턴이 짐 로저스의 멘토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글을 한번 제가 블로그에 올린 적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걸 알 수 있겠고요. 왜 미국의 스태를 이야기하는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아마 북한과의 어떤 국회를 살았기 때문에 북한과의 미국과의 관계가 잘 풀리길 바랬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로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는데 일단 그쵸, 정말 생각보다 그쵸, 트럼프가 저는 예상대로 이제 어떤 재집권에 실패했는데, 예, 미국의 세태를 이야기하는 미국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에 관대하지 않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도 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명분으로 세계 각지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에게 비자를 제한하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미국 경제가 더 침체되면 외국인에 대한 공격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게 미국이 쇠퇴하는 이유의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잠깐 대학원에서 강의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의 최고의 명문인 하버드와 함께 최고 명문 예일 대학 출신이고 옥스퍼드까지 나왔으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교육 제도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NBA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NBA가 예전에 5천 명씩 나오던 시절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나온답니다. 그들이 나와서 일자리를 제대로 갖지도 못하고요. NBA에서 가르치는 것이 별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이제 극찬한 인물이 마윈이에요. 마윈은 NBA 학점도 없고 아시겠지만 그렇죠. 영어를 대학을 어떻게 대학 졸업장도 제가 알기로는 얼른 걸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마인 같은 그런 혁신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었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위계 시대 돈의 미래에 관련된 리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역시 짐 로저스는 돈을 많이 벌었다기보다는 어떤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점점 더 미래학자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의 어떤 실제 글을 쓴 인터뷰에서 글을 쓴 사람들이 굉장히 짐 로저스의 생각, 물론 짐 로저스가 다 그걸 감수를 했겠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썼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동안 저는 짐 로저스의 책들이 너무 지나치게 좀 너무 이제 작은 확률에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그런 좀 약간 역발상의 시도를 하는 건 좋은데 좀 그런 좀 위험한 좀 약간 리스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는 좀 그런 걸 많은 우려를 좀 걷어내주는 그런 어떤 투자자로서 그래서 또 미래학자로서의 어떤 제 기대치를 보여주는 어떤 대한 확인해주는 좋은 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는 마지막 멘트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며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